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서 이해 능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배웠고요. 이 메시지는 글을 통해서 또한 이제 언어를 통해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 글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글을 이해하는 능력. 자, 여기서는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문서 이해 능력이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또 다양한 문서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문서 이해를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서 이해 능력을 습득했다고 할 수는 없죠. 실생활에서 다양한 문서를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량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상시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일경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직업인으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서, 여기에는 이제 뭐 보도자료도 있을 거고, 뭐 기한문도 있을 거고, 보고서도 있을 거고, 뭐 등등의 다양한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대 사회는 정보가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보 홍수 사회인데 누구는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구는 이게 틀리다고 그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다. 어떤 비타민이 더 좋다. 아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음식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그냥 그게 정답인데 어떤 음식이 좋다. 또 어떤 음식은 나쁘다. 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에 그것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또 문서 내용을 종합하고 문서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주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어떤 씨는 얼마 전에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팀별 발표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O 씨라고 할게요. O 씨는 같은 조 동료가 적어둔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과 마감 시간 등을 잘못 이해를 해서 3시간의 업무 과제 발표 준비를 마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 사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 문맹률 제로라고는 하지만 정작 복잡한 내용의 정보를 이해를 못하는 실질적 문맹은 성인의 20%가 그렇다고 해요. 자, 실질 문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는 의약품 복용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각종 서비스 약관, 이런 일상적인 문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디지털 문맹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사기 등 피해 위험도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보다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성인 문해교육 현황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2017년 기준이네요. 성인 960만 명이 일상생활 또는 공공경제생활에서 문해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실질 문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질 문맹률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이른바 까막눈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글을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난 문맹은 아니지 않나 라고 하지만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실질 문맹인 사람들 중에 또 더더군다나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랄까 한글을 알면 다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가가 제대로 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을 몰라. 자,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뭐 이렇게 막 철학책, 뭐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글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을 몰라와 같은 이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책 읽기를 잘 안 하죠. 책 읽기 깊이 등을 통해서 문서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좀 두꺼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주어진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의 사례,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각자 사례에 맞게끔 한번 써보시죠. 저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이라던가 두꺼운 책을 일부러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읽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려우니까. 근데 왜 이거는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어려울까? 자, 이런 책 읽기를 이렇게 좀 요즘에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책 읽기가 예전보다 좀 줄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문맹률, 그러니까 실질 문맹에 이제 도달하는 것 같아서 좀 위기감을 느끼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문서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각자 생각하는 점을 이제 여기서는 이 활동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는데, 이게 문서이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사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이걸 통해서 나의 지식을 좀 얻고자 한다. 아니면 나의 행동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등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미리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라는 것은 이제 글이나 기호 등을 통해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경험, 즉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문서가 됐지, 보고서가 됐을지, 설명서, 기획서, 이메일, 팩스, 메모,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등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전하는 의견의 핵심을 이해해야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일경험을 하는 동안 주어진 문서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고 이해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란 다양한 종류의 문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옳고 그름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 경험에서 이제 우리가 일경험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인쇄물, 아주 업무 관련해서 그냥 뭐 팜플렛, 리플렛, 뭐 홍보 자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호화된 정보까지 간략하게 이제 적힌 메모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내용을 이해해서 요점을 파악해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각각 어떤 부서에서 어떤 공지사항을 이렇게 띄웠는데 이 공지사항을 이해를 못하면 뭐 조직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또한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은 문서 내용 파악에 그치지 않고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이제 추론해서 실질적으로 행동까지 가는 데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업무 지시가 제대로 됐는지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포함하죠. 자, 직장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업무와 관련된 타인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며 나아가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인지 기록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 시간에 했나요? 그러니까 글과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글은 이제 정확성, 또 책임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게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이 부족하면 직장 생활에서, 직업 생활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 뭐 공문서, 기획서, 뭐 보고서, 뭐 보도자료, 뭐 자기소개서,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도면이겠네요. 도면. 이 사례에서는 한번 볼까요? 목공업에 종사하는 제이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들이 보내온 가구 주문 디자인을 보고 고객과 상담하며 수정하는 일을 반복한다. 고객이 대충 그려온 도면을 보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제이 씨는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디자이너 겸 몫으로 맞춤 가구 분야 인지도가 많다. 이처럼 직종에 따라 접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자, 베테랑 기능공도 도면 이해에 어려운 난공사였죠. 올해 한국 건축문화대상에서 사회공공부문 본상을 수상한 서소문 역사공원과 역사박물관은 설계뿐 아니라 시공 등 여러 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특유의 복잡한 동선과 거대한 규모 때문에 건축물의 시공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경쟁 입찰 끝에 8대1의 경쟁을 두고 시공을 맡은 땡땡 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길을 잃을 정도였다. 며 베테랑 기능공들도 도면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공사 중에 협의할 일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자, 이제 베테랑 기능공들도 도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문서의 종류는 뭐다? 뭐 도면이겠죠. 그러니까 건설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도면. 그래서 이 도면은 뭐 일상 그 분야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실제 그 분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면 이해 능력은 기본적이면서 더욱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도면이었고, 전화 메모, 우리가 이제 자리를 비우면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오늘 누구한테 어떤 뭐 전화가 왔다. 그래서 어떤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까지 뭐 말해주면 내용까지 써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언제 다시 추후에 다시 전화한다고 하더라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전화를 거시려면 몇 시까지 계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이 두 번째는 이게 문서 번호까지 하는 공문서이겠네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이제 기한서라고 해서 사실 회사마다 민간 기업 또 공공기관 이 문서의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이드북에서 나오는 게 완전히 정답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조직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직업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문서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문서, 그러니까 행정기관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서, 그리고 기획서, 뭔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이제 기획해서 그 핵심적인 어떤 일을 할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서, 그리고 기한서. 기한서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문서. 그리고 보고서. 보고할 때 쓰는 문서죠. 그러니까 그 특정 상황이라던가 진행사항,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할 때. 그리고 설명서. 무슨 제품, 상품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문서.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주로 언론 대상으로 하는 거. 자기소개서. 자기소개는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인데, 최근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형태가 직무 중심의 이제 그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너무 개인적인 신상보다는 요구하는 직무에 적합하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쓰면 좋을 듯 합니다. 비즈니스 레터, 그러니까 이메일이죠, 이메일. 그다음 비즈니스 메모 등등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것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조직에 따라서 어디는 기한서를 안 쓰고 바로 다 기획서로만 통용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문이라고도 뭐 이렇게 다 통용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게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채용 이제 필기 시험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막 이렇게 정답 위주로 이제 문제를 묻고 평가를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이것은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금 유연하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문서 이해 지침에 대해서 우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내용을 종합해 볼 때라는 사례입니다. 매일 고객들이 보내는 수십 건의 주문서를 처리하고 상사문의 지시문에 따라 보고서나 기획서 등을 작성하는 세일즈맨 PC. 매일 벅차리만큼 늘어나는 주문서와 상사의 지시문, 보고서에 묻혀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PC가 문서를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고객의 주문서 중 핵심 내용만 정리하여 요구 사항별로 그룹화하고 상사의 지시문 중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메모를 해두었다. 정리한 내용은 필요한 동료에게 메일로 보내주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했다. 그랬더니 점차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주문서와 그 작성해야 할 보고서, 공문 등과 메일 등이 늘어도 당황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류하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례 보시면 문서,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오더라도 그 문서의 종류가 무엇인지 유형별로 정리하고 또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했더니 오히려 더 이제 그 업무 성과도 더 높아지고 빠른 속도로 문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다음은 활동이에요. 우리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라는 앞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서 내용을 요약과 정리는 업무의 효율성과 명료성을 가져온대요. 그리고 문서 내용의 이해와 요약은 우리 일경험, 조직 생활을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다음에 주어진 글을 유의하여 읽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찾아 요약하여 정리해 보자. 자, 요거 옆에 왼쪽 거는 우리가 이제 공문이네요, 공문.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보고대회를 부침과 같이 개최한다는 그런 문서이고요. 두 번째 요 활동 부분은 이제 창덕궁 4대 궁궐 영상 힐링 대회. 그러니까 영상을 제공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문화재청은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이런 관광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4분 11초 분량의 동영상,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이궁 창덕궁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보통 이제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 고즈넉하고 격조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수궁 설경과 창경궁 사계 등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을 담은 영상 4편도 함께 제공한대요. 그래서 문화유산 채널이 보유한 경복궁, 태평성대의 꿈을 담다라는 하나의 영상, 봄을 노래하다는 두 번째 영상, 창덕궁 사계라는 세 번째 영상, 그 다음에 덕수궁 설경이라는 네 번째 영상을 제공을 한다입니다. 추후에는 보통 이제 실제 경험한 듯한 느낌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같이 접목해서 다양한 방식의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보도자료일지 뭔가 이게 홍보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그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그 영상을 제공을 해서 홍보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서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상대방에게 한번 전달도 해보고 아니면 메모로서 정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서 이해 지침. 그러니까 문서 이해 지침 안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문서를 이해할까? 우리가 이제 이게 딱 절차가 이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서가 어떤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처럼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자료인지 아니면 윗사람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것인지 하는 이런 목적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순서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주제, 왜 이제 어떤 배경 하에서 왜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문서가 이제 갖고 있는 정보,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실질적인 이슈, 뭐 쟁점 사항이라던가 현안 사항이라던가 이슈를 파악해서 상대방이 왜 이 문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내게 요구하는 내용, 행동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나 그 전달 사항, 정보 등을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해서 요약 정리해 보는 그런 게 문서를 이해하는 절차죠. 이것을 이제 순서별로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또 필기 시험으로 또 나와서 다음 중 순서가 잘못된 것은 이럴까 봐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평가를 위한 직업기초 능력 향상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를 목적을 이해하고 그 안에 문서에 그러니까 왜 쓰여졌는지의 배경 주제, 그리고 현안상 거기에 이슈 파악해서 내게 요구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래서 행동을 생각해서 나중에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그림이나 도표로 좀 메모하는 그런 부분이 문서 이해의 절차라고 합니다. 자, 문서 이해를 위해 이제 필요한 사항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서의 종류와 양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만을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그 문서에서 갖고 있는 정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뭐 이런 것을 획득을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글로 쓰든지, 그림으로 쓰든지, 도표로 쓰든지 이제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다독, 책을 많이 읽고 다작 한번 써보는 것도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핵심 단어 요약,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좀 축약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이게 공식적인 조직 생활에서는 이게 보편타당한 그런 핵심 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양할 필요가 있죠. 직장 생활에서는. 하지만 뭐 이제 친구 사이에서나 사교를 위해서는 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읽고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되 본인에게 적합한 정리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메모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꼼꼼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뭐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끔 메모지를 붙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스타일을 잘 찾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그리고 필요한 핵심적인 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문서가 작성된 배경, 주제, 그리고 핵심적인 현안 사항이나 이슈 파악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행동을 결정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메모나 도표로 이해해서 정리하는 그런 능력까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실질 생활에서 잘 습득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